오늘을 알고 내일을 알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 시장 복귀해 보시고요. 내일 돈이 잡히는 아이디어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을 맡은 장유린아입니다. 자, 쇼미더스탁 시즌2에서는요. 시장 분위기를 한번 점검해보고요.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픽해보는 전략을 또 구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는요. 바로 명동고래 전문가님 될 텐데요.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실시간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한 아이디어들도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출연자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그 횟수와 더불어서 반면에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을 놓고 시장에선 투자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FOMC 의사록이 지금 공개되기 전에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경계 심리가 굉장히 많이 짙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만 해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들도 엇갈린 채 좀 거래를 마칩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대규모 매도가 연출되게 되면서 또 한 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지만요.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주 안에서의 2차 전지 당당하게 시총 상위주를 차지하다 보니 그 강세의 시장 하방 압력을 좀 방어하며 코스닥은 891포인트 선에 강하게 마감된 움직임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좀 코스닥은 지수를 방어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 안에서도 에코프로가 과연 1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걸까라는 기대감도 실리고 있는 이런 특징주가 아닐까 시장에서는 눈을 여겨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특징주들 본다면 시간의 특징들도 물론 살펴보셔야겠죠.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등락의 움직임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HLB 이노베이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등락률은 9.91%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계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의 지분 130억 원가량을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공시를 통해 밝혔고요. 회사가 이렇게 공시를 통해 밝힌 이유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9%대 등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무브넥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단도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현기차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서 부품주들의 실적은 앞으로 조금 더 가시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인 것 같은데요. 오늘 6%대 현재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아우딘 퓨처스 역시도 오늘 흐름은 좋습니다. 국민연금 중소형 화장품 포트에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움직임 좋게 흘러가네요. 알맥 종목도 마지막으로 살펴보시죠. 살펴보시면 리비안 관련주로 작년에 묶였던 종목이 다시 한번 부각받습니다. 작년 리비안 관련주였던 종목들은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잘 못 갔는데 다시 한번 부각을 받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요? 라는 기대감으로 봐야 될까요? 4%대 등락률 보여주면서 알맥이 오늘 시간의 특징주로 뽑혔네요. 자, 시장 상황 이렇게 정리해봤다면요. 오늘 또 전략들도 들어봐야겠죠? 오늘은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분은요, 30년 경력의 내공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과 함께면요, 시장의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 미래까지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바로 명동 고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증권가의 신화라는 지금 이름표를 들고 계신 명동고래님, 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전 필명이 명동고래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이유가 네. 있을까요? 원래 증권가에서 뭐냐면은 물고기 이름을 갖다가 필명으로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선물로 유명했던 압구정동 미꾸라지도 미꾸라지라는 필명을 썼고요. 그다음에 홍콩 숭어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많이 물고기 이름을 쓰는데 물고기 중에 제일 크다고 생각되는 게 고래죠. 그래서 제가 고래라는 이름을 썼는데 제가 근무를 많이 했던 곳이 명동이었고 또 명동이 우리나라의 돈맥이 흐르는 굉장히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도 그 흐름 안에 있는 그런 곳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명동고래라는 필명을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정말 명동이 시장의 돈의 흐름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래가 굉장히 크잖아요. 나는 좀 돈의 흐름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도 명동고래라는 필명을 지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돈의 맥 어디로 흘러가는지 궁금하시면 샵 3772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란 톡방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시장의 한마디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명동고래 전문가님, 시장의 흐름 한마디로 어땠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한마디로 말이죠. 30년 메가 트렌드 주도주의 힘이 얼마나 센가 하는 것을 보여준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코프로그룹의 형제 주식들 전부 다 시총 25조로서 각각 카카오를 능가했습니다. 카카오가 23조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능가한 종목이 탄생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또 살펴보니까 메가트렌드 주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2차 전지, AI 등이었다. 사실 코스닥 시장만 봐도 사실 그랬었잖아요. 불꽃 슈팅이 나온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이렇게 정리해봤다면요. 이제 전문가님이 픽했던 이슈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이슈 체크 코너가 될 텐데요. 기사 하나를 좀 들고 오셨더라고요.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판매 실적 예상치를 훌쩍 리비안 주가가 하루 새에도 17%나 급등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미국의 전기차 관련한 상장사 리비안 전기차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게 이제 우리 국내로 들어오면 관련주들이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거기에 앞서서요. 네. 이 리비안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생각해 보면 미국의 전기 트럭 스타트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초창기 기업이면서 상용차도 아니고 전기 트럭을 생산하는 그런 초창기 기업인데 이 기업이 2분기에 200% 정도 이렇게 판매량이 늘었다 하는 것인데 또 흑자 전환까지 기대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 기업인데도 벌써 흑자 전환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급성장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기차는 굉장히 고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바로 전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테슬라가 83% 정도 인도량이 급증을 하면서 사상 최고의 판매 실적을 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그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도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을 거다. 그래서 뭐 판매량이 상당히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전혀 무관하게 전기차는 무려 테슬라가 83%나 급증했다.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조차 200%가 생산이 증가한다. 이것은 경기 침체하고 별 상관이 없이 앞으로 고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은 세 가지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전기차는 단순히 경기에 따라서 덜 팔리고 잘 팔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후재앙이 지금 닥치고 있죠. 이 기후재앙을 인류가 극복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는 인식을 이제 모두가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강력히 집행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비 문화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기차를 사는 것이
이제 날이 갈수록 전기차가 그냥 경제적으로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사회의 하나의 거대한 소비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고 지구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휘발유 차를 타는 사람들은 아주 그 성질이 좀 못된 사람이다. 그래서 말이지 이 지구도 생각 안 하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인식관이 생기면서 전기차를 타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이 클래스의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소비 문화까지 형성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되돌릴 수 없는 대세라는 거죠. 그래서 30년간 아마 전기차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뭐 전기차를 안 타면 오히려 전기차 안 타라고 할 만큼 환경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또 인식도 강하게 작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전기차를 타는 사람은 현명하고 지혜롭고 환경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전문가님은 전기차를 타고 다니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기차는 지금은 안 타는데 앞으로 2년 뒤 2025년에는 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오면은요. 네. 현대차에서 나오는 전기차가 제네시스가 나올 텐데 아주 잘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일대 혁신을 해서 네. 테슬라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하고 이번에 손을 잡았죠. 그리고 현대차는요. 앞으로 아이온큐라고 하는 양자 컴퓨팅 회사하고 손을 잡고 양자 컴퓨팅을 소프트웨어에다가 섞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계 전기차 넘버1은 테슬라, 넘버2는 현대차가 되지 않을까. 세계 시장을 석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 뒤에 하이 클래스인 전기차를 타시길 또 네.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뷰한 관련주 또 전기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 건데요. 주도 섹터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전기차 아까 얘기도 해주셨지만 너무 관련주가 많기 때문에 네. 주도주는 뭘 보시고 유망주로는 어떤 종목을 좀 보실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들 보고 계세요? 다만 이 전기차 섹터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쪽은 자원과 소재 섹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리튬이나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에 관련되는 자원 섹터 쪽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양극재 섹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주도 섹터는 양극재. 네. 다라고 또 해석을 해도 되나요? 양극재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앞선 섹터가 리튬과 리튬. 리튬 sek터. 그게 이제 제일 앞서는 섹터고 다음으로 양극재죠. 양극재.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또 주도 섹터를 바라봤는데 이제 크게 보면 테마가 2차 전지 테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죠. 네. 자, 이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소재 섹터인데요. 소재 섹터. 소재 섹터인데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쪽에서 우리가 양극재를 볼 수 있습니다. 양극재 쪽에는 우리가 흔히 5대 천왕이다. 원래 옛날에 4대 천왕이었는데 하나 더 붙어서 코스모 신소재가 붙어서 5대 천왕까지 붙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유망한 섹터 하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에코프로 그룹의 에코프로 BM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포스코 퓨체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포스코 퓨체엠. 에코프로 BM은 그동안에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체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안에서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실 게 있다면 좀 네. 덧붙여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좀 추가적으로 덧붙일 얘기들이 있을까요? 네, 2차 전지는 우리가 이제 가장 출발하는 초기 네. 단계에서 광물 자원을 어떻게 획득할까 하는 부분. 오늘 또 이제 주가가 많이 급등했는 쪽이 보면 전부 다 이제 소재 섹터입니다. 그래서 자원 광물 쪽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연결되는 양극재 섹터. 이 두 개가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요. 나머지는 사실 경쟁도 치열하고 부가가치가 좀 낮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연구하실 필요도 없고 비중도 많이 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재 섹터, 그중에서 특히 자원 광물 쪽하고 그러니까 리튬 섹터죠. 여기하고 그다음에 양극재 섹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똑같은 양극재 섹터의 종목군이 있다 할지라도 또 거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기업마다 다른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걸 갖고 정밀하게 연구한 다음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가장 중요한 것, 이 양극재 섹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그 밸류 체인이 잘 형성돼 있어야 돼요. 광물 자원을 우리가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정제를 해서
그걸 갖고 양극재를 만들어내는데 기술도 좋아야 되지만 이 밸류체인이 잘 형성이 돼야지 원가도 적게 들면서 물량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가장 잘 된 것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바로 에코프로 그룹이고 또 하나가 포스코 그룹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원래 이제 자원 광물이나 이쪽은 에코프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어낸 것은 에코프로 BM이 담당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룹 쪽에서는 자원 쪽의 섹터는 크게 가장 큰 쪽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영호 개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호주라든가 이런 데서 광물 자원 같은 것을 가지고 리튬을 가지고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여기에서 양극재와 더불어서 또 특이한 것은 음극재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강점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배터리 셀 업체들이 이제 수주를 줄 때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믿을 만한 회사에서 공급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양극재를 받은 데다가 음극재도 또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수배를 해서 물량을 또 받아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반해서 이것은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양극재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고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은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 두 개가 가장 우리가 믿을 만하고 장기 투자를 해봄직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아무래도 수주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포스코 퓨처엠 또 에코프로비엠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두 종목 한번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오늘 픽했던 종목에 대한 이슈들 체크해 봤고요. 더불어서 히든 공략주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추신 분들 저희가 10분 추첨 통해 커피 쿠폰 제공해 드리는데요. 오늘 명동고래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히든 공략주는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힌트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힌트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찾지는 어려울 거예요. 어렵다. 원래 네. 힌트가 첫 번째 힌트부터 너무 쉽게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조금 어렵게 드릴게요. 네. 첫 번째 힌트는요. 올해 7월 달에 지금 7월이죠. 올해 7월 말까지 리튬 공장을 준공을 해서 상당히 대규모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갖고 바로 다음 달부터 이제 실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그러한 리튬 소재 공장 이것을 대규모로 증설을 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힌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튬 공장 중국 임박이 이슈고요. 여기 리튬 관련주 안에서 과연 또 정답이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를 보내주시거나 QR코드 네모난 거 지금 나가고 있죠. 자, 여기 스캔해서 들어오셔서요.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추첨 통해 커피 쿠폰 제공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해요 하시는 분들도 네모난 QR코드 지금 보이죠? 여기 사진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도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끝나고 밤 9시입니다. 명동고래 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어떤 주제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최대 화두가 된 것이 에코프로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까? 숏스퀴즈가 드디어 시작됐죠. 네. 그래서 이제 공매도 세력이 이기느냐, 혹은 매수 세력이 이기느냐는 전쟁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쟁터에서 누가 과연 승자로 남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 공매도 세력이 집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기게 돼 있죠. 그건 벌써 한 달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예고해 드렸는데요. 그럼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까? 100만 원까지 갈까? 120만 원 갈까? 150 갈까? 어쩌면 180 갈까? 거기에 관련되는 논리적인 구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도 궁금하신 모든 분들 논리적으로 하나하나씩 따져보시고 또 전략 잡아보시면 좋겠죠? 원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종목 상담 궁금하실 텐데요. 상담 코너 넘어가서 또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주세요.